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지하철역 소명역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막차가 지나간 후에도 플랫폼에 누군가 서 있다는 이야기, 기차가 멈추지 말아야 할 시간에 갑자기 멈춘다는 이야기, 그리고 역 안에서 울리는 이름 모를 발자국 소리.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헛소문이라며 무시했다.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 그저 도시의 흔한 낭만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 역에 밤마다 흰옷의 여자가 등장한다는 제보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을 향해 다가오지 않지만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눈이 사라진 얼굴이 보인다 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피해 뛰어가도 뒤돌아보면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말도 있었다. 소명역은 서서히 유령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철도청에서 근무하는 준하는 그 소문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에게 소명역은 단지 오래되고 관리가 부족한 역사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부에서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다. 소명역 야간 순찰 강화, 최근 민원 증가. 준하는 내키지 않았지만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날도 그는 손전등을 들고 밤 12시 40분 마지막 열차가 지나가자 플랫폼으로 향했다. 플랫폼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공기가 너무 조용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바람조차 흐르지 않는 느낌이었다. 준하는 한 번 크게 숨을 내쉬며 순찰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딘가에서 희미한 끼익, 끼익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오래된 금속이 마찰하는 듯한, 분명히 사람의 발소리는 아니었다. 준하는 손전등을 흔들며 소리의 방향을 찾았다. 플랫폼 끝, 어둠과 어둠 사이의 경계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엔 쥐나 고양이 정도라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형태가 인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흰색 천 같은 것이 흔들렸고 그 뒤로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같은 것이 보였다. 준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설마? 그는 자신이 소문을 떠올렸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비웃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어느새 제자리에 굳어 있었다. 흰색 형체는 완전히 플랫폼 가장자리로 다가왔다. 빛이 닿는 순간도 없이 그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준하는 손전등을 그곳으로 비추려 했지만 손목이 덜덜 떨리며 제대로 겨눌 수가 없었다. 마침내 빛이 그 형체에 닿았을 때 준하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모양이었다. 하지만 얼굴이 없었다.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매끈한 피부만 있었다. 그저 창백한 하얀 얼굴이 그를 향해 기울어질 뿐이었다. 준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손전등은 바닥에 떨어져 굴렀다. 떨어진 손전등의 빛만이 그 얼굴 없는 여인을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여인의 머리카락이 마치 바람도 없는데 살며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가 천천히 기울더니 어떤 표정을 짓는 듯 보였다. 얼굴이 없는데도 웃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준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은 완전히 굳어버린 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여인은 소리 없이, 발소리조차 없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에게 다가왔다. 그 거리가 단 몇 미터로 좁혀졌을 때 준하는 마침내 몸을 돌려 도망쳤다. 플랫폼의 긴 통로를 전속력으로 달리며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그는 거의 울 것 같았다. 뒤뚱, 뒤뚱, 뒤뚱. 발소리도 아닌, 기어오는 것도 아닌 이상한 마찰음이 계속 뒤따라왔다. 준하는 숨을 몰아쉬며 역무원실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닫고 잠갔다. 심장이 가슴을 찢을 듯 뛰었다. 속으로 꿈이야, 분명 꿈이야.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지만 바깥에서 들려오는 문을 긁는 소리는 너무 분명했다. 긁는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마치 손톱이 아니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긁는 듯한 소리였다. 철문조차 흔들릴 정도였다. 준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이제는 유능한 여성의 숨소리까지 들렸다. 하, 하. 그 숨소리는 분명 바로 문 너머였다. 준하는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자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너무 조용해져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몇 초가 지난 후 문 밑 틈 사이로
길고 새하얀 손가락이 스르륵 들어오기 시작했다. 준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손가락은 생기가 전혀 없었고 피부가 마치 종이처럼 얇아 보였다. 하지만 움직임은 너무나 부드럽고 천천했다. 손가락이 하나, 둘, 셋, 총 5개의 손가락이 틈 사이에 끼어 문 안쪽을 더듬었다. 준하는 공포에 질려 뒤로 기었다. 손가락이 벽을 긁으며 그를 향해 뻗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힘이 빠진 듯 바닥에 툭 떨어졌다. 그리고 통로 끝에서 여인의 몸이 다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치 사라졌다가 다시 조립되는 것처럼 그녀는 형체를 완전히 되찾자 다시 준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다. 준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때 갑자기 역 전체에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뚝뚝 하는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준하는 주머니에서 겨우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 앱을 켰다. 빛을 비추자 여인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없는 얼굴에서 짧은 웃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순간 여인의 몸이 부자연스럽게 꺾였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뼈가 없는 것처럼 틀어지며 준하에게 덮쳐왔다. 준하는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몸을 던졌다. 하지만 그 순간 여인의 차가운 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피부가 얼음처럼 차가워 순간적으로 감각이 사라졌다. 준하는 필사적으로 발을 빼내며 문을 열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인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인간이 낼 수 없는 움직임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준하는 계단을 뛰어올라 지상 출구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계단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짧은 계단이었던 곳이 끝없는 어둠 속 나선형 통로로 변해 있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기괴한 기어오는 소리 때문에 준하는 멈출 수 없었다. 숨이 찢어질 듯 거칠어졌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계속 달렸다.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는 실수를 범했다. 여인은 계단 난간을 거미처럼 붙어 거꾸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다.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졌고 무릎은 반대로 꺾여 있었다. 그리고 얼굴 없는 그 빈 공간이 준하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준하는 비명을 터뜨리고 다시 달렸다. 그러나 계단은 계속 이어지고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여긴 분명 진짜 역이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혼란에 빠졌다. 갑자기 계단이 끝나며 문 하나가 나타났다. 녹슨 금속문이었다. 준하는 망설일 틈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곳은 영무실도 통로도 아니었다. 그곳은 오래된 대기실처럼 보였다. 그러나 의자는 모두 부서져 있었고 벽에는 낡은 광고지가 수십 년은 된 듯 붙어 있었다.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바닥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준하는 한 걸음 옮겼다가 발밑에서 철벅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느꼈다. 무엇인지 확인하려 손전등을 비추자 바닥에는 물이 아니라 검붉은 액체가 흥건했다.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 낮은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지 마. 그 목소리는 분명 어딘가에 사람이 있었다. 준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목소리가 들린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표지판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누구세요? 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표지판이 아주 조금 흔들리더니 그 뒤에서 한 남자가 기어나왔다. 그는 지하철 직원처럼 보였지만 옷은 너무 낡아 있었고 피부는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눈은 깊게 파려 있었으며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그 남자는 준하를 보더니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듯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빠져나갈 수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예요. 준하는 다급히 물었다. 남자는 푸른 입술을 떨며 대답했다. 그 여자는 이 역에 묶여 있어. 그러나 혼자가 아니야. 준하는 소름이 온몸을 덮는 걸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대기실의 어두운 구석을 가리켰다. 준하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움직였다. 그 순간 빛이 닿자마자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얼굴 없는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모두 소명역의 유령들이었다. 그 형체들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준하를 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얼굴이 없는데도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기괴함. 준하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이 역에 갇힌 사람들.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가지 못해. 준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저도? 남자는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너도 이미 문을 지나왔어. 그 문은 돌아갈 수 없는 문이야. 준하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 바깥 통로에서 갑자기 쾅 하는 거대한 충격음이 들렸다. 남자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아싸! 그녀가! 준하는 대기실의 출입문을 바라봤다. 흰 옷의 여인이 문틈으로 서서히 몸을 밀어넣고 있었다. 이번엔 아까보다도 더 뒤틀린 자세였다. 뼈가 끼익끼익 비틀리는 듯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준하는 숨이 멎은 듯 멈춰섰다. 남자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심해. 그녀는 내 이름을 알고 있어. 그러자 여인이 입도 없는 얼굴에서 기괴한 목소리를 냈다. 준하는 공포에 질린 채 뒤로 넘어질 뻔했다. 예. 제 이름을.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목이 부자연스럽게 좌우로 꺾이며 가까워졌다. 그녀가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다른 유령들도 마치 반응하듯 고개를 돌렸다. 준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대기실 뒤쪽에 있는 좁은 비상문을 발견하자 그쪽으로 달려갔다. 남자는 절규했다. 안 돼. 그 문으로 가면.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하는 문을 열어버렸다. 문 너머는 통로가 아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우물 같은 낭떠러지였다. 바닥도 벽도 없는 깊은 어둠. 준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뒤에서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다. 뒤돌아보니 남자 유령 직원이 준하를 붙잡고 있었다. 죽는 건 탈출이 아니야. 그는 울부짖었다. 그러나 동시에 여인은 이미 준하에게 다가와 있었다. 그녀의 손이 준하의 어깨를 잡으려 하고 있었다. 준하는 필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남자 유령 직원의 힘은 약해. 준하는 결국 균형을 잃고 우물 같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몸이 공중에서 뒤흔들리고 귀에서는 히잉 하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끝없이 떨어지는 듯했지만 몇 초 후 갑자기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고통을 예상했지만 충격은 없었다. 눈을 뜨자 놀랍게도 그는 다시 소명역 플랫폼에 서 있었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방금까지의 일들도 사라진 듯 조용했다. 손전등도 바닥에 그대로 있었다. 도대체 뭐지? 준하는 혼란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준하는 플랫폼에 홀로 서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여전히 존재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들이 그를 주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손전등을 들어 주변을 비추었지만 어떤 형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손은 떨려서 손전등을 제대로 들 수 없었다. 그때 플랫폼 반대편에서 희미한 기차의 불빛이 보였다. 마지막 열차인가? 준하는 안도하며 달려갔다. 하지만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그 기차는 점점 이상하게 흔들렸다. 문이 열리자 승객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그 기차는 공기만 가르며 움직였다. 준하는 겁을 억누르며 기차 안으로 올라탔다. 그러나 내부는 완전히 비어 있었고 창밖은 끝없이 어둡기만 했다. 그 순간 문이 닫히며 기차가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다. 준하는 좌석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갑자기 기차 전체가 흔들리며 차갑고 습한 바람이 몰려왔다. 그 바람 속에서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올 수 없어. 준하는 손전등을 들어
기차 안을 비추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소리는 어디서 나온 걸까? 기차는 점점 속도를 높였다. 창밖으로는 지하철 터널의 어둠만 보였다. 그러나 준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터널 벽에 낯익은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그림자는 점점 형태를 갖추며 흰 옷의 여인을 닮아 있었다. 그녀는 기차의 창문 밖에서 조용히 달려오는 듯 보였다. 준하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다. 손전등을 창밖으로 비추자 여인은 잠시 멈췄다. 하지만 바로 눈앞으로 돌진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올 듯한 속도였다. 준하는 의자에 몸을 숨기고 눈을 꼭 감았다. 몇 초 후 기차는 갑자기 흔들리며 멈췄다. 준하는 의자에서 일어나 주위를 살폈지만 여전히 어둠 속이었다. 그때 기차 안 스피커에서 낯선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소명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지막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준하는 깜짝 놀라 기차 문을 열어보려 했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손전등을 높이 들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때 다시 그 속삭임이 들렸다. 너도 묶여 있어. 준하는 혼란 속의 기차를 살폈다. 승객은 없고 안내 방송만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자 뒤에서 덜컹 하는 소리가 들렸다. 준하는 몸을 돌려보니 여인이 기차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뚫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공기 속에서 서서히 나타났다. 얼굴 없는 얼굴이 준하를 향해 기울어졌다. 손가락은 공중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며 준하를 집어삼킬 듯 다가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기차 내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준하는 발을 헛디뎌 바닥에 넘어졌다. 그 순간 손전등이 떨어지며 빛이 잠시 꺼졌다 켜졌다 반복했다. 그 빛 속에서 여인의 형체가 점점 더 크게 보였다. 그녀는 아무런 소리 없이 천천히 준하를 향해 다가왔다. 공포로 인해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준하는 몸을 구르며 기차 좌석 사이로 숨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듯했다. 손이 준하를 스치자 차갑고 젖은 감촉이 느껴졌다. 준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기차 내부가 점점 뒤틀리기 시작했다. 좌석과 손잡이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며 기차는 현실과 다른 차원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준하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빛이 나타났다. 남자 유령 직원이 손전등을 들고 나타난 것이다. 그는 준하에게 속삭였다. 그녀에게 눈을 마주치지 마. 빛을 따라. 준하는 남자를 따라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여인은 그들을 따라 움직였다.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공간은 더욱 뒤틀렸다. 마치 소명역 전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렸다. 준하는 좁은 통로를 지나 낡은 비상구 표시를 발견했다. 남자 유령 직원이 그를 밀며 여기만 지나면 잠시 안전해. 준하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여인은 그 뒤를 따라왔다. 손이 통로 벽을 스치며 섬뜩한 소리를 냈다. 준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계단을 올라 비상구로 향했다. 그러나 계단은 끝없이 이어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계속 달렸다. 숨은 거에 끊어질 듯 했지만 준하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비상구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준하는 손을 문 손잡이에 올렸다. 그러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남자 유령 직원이 뭔가를 속삭였다. 힘을 믿어. 지금 아니면 끝이야. 준하는 힘을 다해 문을 밀었다. 그 순간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렸다. 준하는 몸을 비틀어 빠져나갔다. 문이 열리며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준하는 본능적으로 그 빛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모든 공포가 사라지는 듯했다. 준하는 눈을 떠보니 다시 지상 소명역 광장에 서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고 바람은 차갑지만 평화로웠다. 손전등과 남자 유령 직원도 사라졌다. 여인의 얼굴 없는 모습도 없었다. 준하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기차 안에서 들었던 속삭임이 계속 맴돌았다. 돌아올 수 없어. 묶여 있어. 준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밤 12시 40분. 막차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준하는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기차 안의 유령들은 사라진 걸까? 여인은 그를 쫓아왔던 걸까? 준하는 몸을 돌려 플랫폼을 바라보았다. 역은 여전히 어둡고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발밑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진동이 준하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갑자기 주변 공기가 차갑게 바뀌었다. 바람 소리와 함께 낯선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왔구나. 준하. 준하는 소름이 돋으며 손전등을 들었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때 플랫폼 끝에서 희미하게 흰 형체가 나타났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고 얼굴 없는 얼굴이 준하를 향해 기울어졌다. 이번에는 움직임이 더 빠르고 손가락이 공중에서 날카롭게 뻗었다. 준하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치며 몸을 숨겼다. 하지만 여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플랫폼을 따라 이동하며 준하를 향해 다가왔다. 주변은 여전히 어둡고 발밑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다. 준하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숨이 끊어질 듯 뛰고 손전등은 흔들려 빛이 불규칙했다. 준하는 근처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여인은 그를 찾으려고 천천히 플랫폼을 걸었다. 손전등 불빛이 비칠 때마다 그녀의 형체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준하는 공포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레 다시 열었다. 그때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이번 기차는 사람을 태우지 않았다. 그저 유령을 태운 듯한 느낌이었다.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오며 철로가 흔들렸다. 준하는 몸을 숨기고 긴장했다. 기차 문이 열리자 여인은 그 속으로 들어갔다. 잠시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그러나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기차 문이 닫히자 플랫폼 전체에 이상한 울림이 퍼졌다. 그 울림 속에서 수많은 속삭임이 동시에 들려왔다. 돌아오지 마. 갇혀 있어. 죽지 못해. 준하는 숨이 막혀 가슴을 쥐고 있었다. 주변 그림자들이 흔들리며 유령들이 나타나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기차 방향을 바라보며 희미한 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 빛은 희망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공포를 동반했다. 준하는 플랫폼을 따라 걷다. 낡은 표지판을 발견했다. 표지판에는 소명역의 오래된 안내가 적혀 있었지만 몇 글자는 지워져 있었다. 그 글자 사이로 희미하게 누군가 이름을 적은 흔적이 보였다. 준하는 손전등을 비추며 읽었다. 준하, 돌아올 거야.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바닥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준하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 발소리의 주인은 여인과 다른 형체였다. 형체는 인간이 아니었다. 몸은 반투명했고 얼굴 없는 얼굴이 준하를 향해 있었다. 손가락은 긴 갈고리처럼 뻗어 공중에서 흔들렸다. 준하는 숨이 막혀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적처럼 멀리서 남자 유령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하, 뒤돌아보지 마. 빛을 따라. 준하는 남자의 말을 기억하며 비틀거리면서도 빛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 형체들은 그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빛이 조금씩 가까워졌다. 준하는 눈앞의 출구를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출구가 점점 가까워지자 플랫폼의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계단은 길게 늘어나고 벽은 끊임없이 비틀렸다. 하지만 빛은 여전히 선명했다. 준하는 달리면서 주변 유령들의 형체를 피했다. 그들의 얼굴 없는 시선이 자신을 계속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심장은 이미 폭발할 듯 뛰고 다리 근육은 극도로 긴장했다. 그때 갑자기 발밑이 흔들렸다. 준하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 했다. 그러나 손이 그의 팔을 잡았다. 남자 유령 직원이었다. 그는 힘껏 준하를 잡아 일으켰다. 여기서 나가. 준하는 남자의 손을 잡고 출구로 힘껏 달렸다. 여인과 다른 유령들은 뒤에서 천천히 따라왔다. 그들은 현실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듯 공중을 떠다니며 접근했다. 출구에 다다르자 준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
밝은 달빛과 바람이 들어왔다. 준하는 거의 의식을 잃을 듯 달렸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플랫폼을 벗어나 지상으로 올라왔다. 숨을 고르며 돌아보니 유령들은 그를 따라오지 않았다. 그 순간 모든 공포가 사라졌다. 준하는 달빛 아래에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다. 시간을 확인하자 밤 1시를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모든 것이 현실로 돌아온 듯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불안이 남아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소명역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는 얼굴 없는 여인과 공포스러운 속삭임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하는 반복되는 생각에 빠졌다. 정말로 끝난 걸까? 아니면 다시 돌아올까? 머릿속에는 기차 안에서 들었던 속삭임과 발소리가 계속 울렸다. 달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만 그것은 단지 나무와 가로등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마음을 지배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하는 문을 잠그고 심호흡하며 침대에 몸을 눕혔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여인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준하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여전히 소명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은 떨렸다. 친구에게 밤새 겪은 일을 얘기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버스에 올라타고 창밖을 바라보자 어젯밤에 본 플랫폼과 기차가 떠올랐다. 정말 꿈이었을까?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머릿속 속삭임은 끊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은근히 들렸다. 준하, 돌아올 거야. 준하는 몸을 떨며 버스 창문 밖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머릿속 불안감은 여전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도 집중할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소명역과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을 감으면 기차 안의 공포가 재현되었다. 그때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속삭이는 듯한 바람 소리. 돌아올 거야. 준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동료들은 모두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책상 위 달력이 하얀 손가락에 의해 살짝 흔들렸다. 준하는 숨이 막히는 듯 느꼈다. 설마? 준하는 즉시 책상 위 달력을 내려다보았다. 달력에는 오늘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하얀 손가락 흔적은 분명 남아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며 손을 떨면서 달력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사무실 조명이 깜빡였다. 그리고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왔구나. 준하. 준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동료들은 아무도 없었다. 공포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이제 끝나기를. 그러나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문득 그의 등 뒤에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준하는 재빨리 일어나 사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늘어나 있었다. 낯선 어둠이 복도를 채우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러나 뒤에서 속삭임이 계속 들렸다. 준하,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공포는 점점 현실로 다가왔다. 준하는 몸이 굳어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사무실 출입구 유리창 속에 얼굴 없는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준하를 응시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며 준하를 향해 뻗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준하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의 발은 바닥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여인의 속삭임이 점점 커졌다. 돌아올 거야. 그 순간 옆에서 남자 유령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하, 믿고 따라와. 준하는 남자의 손을 잡고 복도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여인은 천천히 뒤를 따라왔다. 공간이 뒤틀리고 벽과 바닥이 흔들리며 길이 끝없이 이어졌다. 준하는 남자의 손을 꼭 붙잡았다. 빛이 조금씩 보이자 마치 희망이 있는 듯했다. 그러나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출구가 가까워지자
복도의 구조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준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다. 여인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다. 남자 유령 직원이 몸을 막고 준하를 안전하게 밀어주었다. 문을 열고 밝은 빛 속으로 나오자 공포가 잠시 사라졌다. 준하는 달빛 아래에서 숨을 고르며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여전히 여인의 속삭임이 맴돌았다. 돌아올 거야. 준하는 집으로 향하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상인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난 후 준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소명역 근처로는 가지 않았다. 밤마다 꿈속에 여인의 얼굴 없는 형체가 나타났다. 속삭임은 더 가까워진 듯 느껴졌다. 기차 안에서 들었던 공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준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저 침묵 속에 자신의 공포를 감추었다. 밤마다 그는 깨어나 숨을 고르며 달빛 아래를 바라보았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순간 속삭임이 들려올까 두려워하며 어느 날 밤 준하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다. 소명역 근처에서 희미하게 흰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여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얼굴 없는 얼굴이 달빛 속에서 반짝였다. 손가락이 공중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준하는 몸을 떨며 침대 밑으로 숨었다.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졌다. 돌아와, 준하. 그는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이번에는 끝나길.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공포가 남아 있었다. 준하는 결국 소명역에서의 기억을 평생 지우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다. 밤마다 그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심장은 여전히 뛰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는 혼자 있을 때 속삭임에 맞서야 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다. 여인은 돌아올 거야. 준하는 공포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일상은 항상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 준하는 소명역을 떠올리며 달빛 아래에서 고개를 숙였다. 유령들과 여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곳은 이제 현실과 다른 차원, 공포와 시간 속에 갇힌 공간이었다. 그는 속삭임을 들으며 깨달았다. 돌아올 수 없는 문. 나는 그 문을 지나왔다. 하지만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 있었다. 남자 유령 직원의 도움 덕분에 잠시 벗어날 수 있었음을. 준하는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긴 공포와 기억을 안고 살아가기 시작했다.